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연미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깊은 미간 주름의 해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다시 유튜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에 사실 이 비슷한 유튜브를 두세 개 만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으면서 이미 이와 같이 깊게 패인 주름, 설사 요 미간 주름 근육을 교정하더라도 이미 깊게 패인 이 주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는가, 이분처럼 이렇게 싹 없어지면 좋은데 흔적이 보일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먼저 미간 주름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요 미간의 눈썹 바로 위쪽 또 눈썹 부위에는 이와 같이 한쪽 땅 4개의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 4개의 주름 근육이 총 8개죠. 4개 합쳐서 미간 주름을 만들고 또 눈썹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이죠. 근데 이 근육의 기능의 역할이 원래는 이와 같이 화내다든가 고민한다든가 짜증을 내다든가, 우리가 근육은 팔도 마찬가지다만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이 근육이 과발달돼서 이와 같은 표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미간과 콧 등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근육은 보시는 것처럼 눈썹을 아래로 당겨서 눈썹을 낮추는 근육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근육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이 근육이 과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자꾸 찡그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이 종교활동에서 기도를 할 때 자꾸 미간을 심하게 찡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습관에 의해서도 이런 주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미간 주름 근육이 인상에 관여합니다. 인상. 그래, 우리가 인상이라는 것은 이분이 얼굴 표정에서 어떤 근육을 우리가 과발달시켰는가를 보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표정 근육을 과발달시키면 이와 같이 약간은 우리가 인상이 좋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보톡스를 만든다든가, 보톡스를 이 근육에 맞는 것이죠. 이 근육에 만든다든가, 이와 같이 페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러를 채웠는데 잘못하면 여기서는 필러 맞고서 이렇게 실명이라든가 이런 걸 치료할 수도 있고, 보톡스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미간 주름에 대한 교정을 시행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미간 주름을 교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두세 번 정도 유튜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위늦고 피부 주름이 없는데 이와 같은 미간 주름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젊은 나이에 과발되게 되면 여기 미간 주름이 영구적으로 흔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 눈썹 아래 혹은 눈썹 속으로 절개술을 만들어서 이 미간근을 없앴습니다. 힘을 꽉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영구적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젊은 층에서는 자기가 연예인이라든가 연예인 지망생을 원할 때는 연극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미간주름이 패여 있는데 심하게 찡그리면 심하죠. 그래서 눈썹 속 절개를 통해서 다행히 깊지 않아서 이렇게 주름이 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윗눈꺼풀 피부 처짐 없지만 이 근육이 과발달돼서 미간주름이 여기 잡힐 것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눈썹 속으로 절개를 만들어서 수술 후 5일째 힘을 주어도 더 이상 생기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수술 전에 찡그릴 때 이와 같은 표정 근육으로 주름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이와 같이 수술 후 한 달째 절개에서는 눈썹 속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미간 주름 근육이 분포 범위를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윗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도 어떤 분은 단지 이 미간 주름만 교정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썹 속으로 해서 수술 전 수술에는 찡그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그러나 윗눈꺼풀이 처짐이 있어서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병원에서 이와 같이 통상적인 상안검 성형수술,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얇은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상안검 성형수술이라고 되게 하죠. 통상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얇은 피부를 보존하고 처진 것을 눈썹 아래에서 하는 눈썹 아래 거상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죠. 어떻든 타원에서 이와 같은 수술 방법으로 교정을 했지만 미간 주름이 교정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분 마찬가지죠. 이미 수술해서 늘어지는 교정을 했는데 이 미간 주름 때문에 불만이 있으셔서 이와 같이 눈썹 속으로 절개를 만들어서 수술 후에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데서 늘어진 건 교정했지만 미간 주름이 깊으니까 이와 같이 눈썹 아래 절개선을 만들어서 힘을 줘도 안 생기고, 이분도 다른 곳에서 수술을 했지만 이것이 싫어서 다시 저한테 수술 전과 수술 후 5일째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눈썹 아래 절개선을 통해서 수술을 이미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교정을 안 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추가 교정하기 위해서 눈썹 소개로 절개선을 만들었고, 수술 후 한 달째 가만히 있을 때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진 않죠. 아예 늘어진 것을 저한테 와서 이와 같이 눈썹 아래를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면서 동시에 미간 주름을 동시에, 이게 수술 전 모습이라고 그러면 찡그렸을 때, 수술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깊은 미간 주름은 교정을 해도 이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의 교정에 대해서 제가 이 유튜브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제작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늘어진 것을 교정을 하면서 미간주름 연고제에서 시행을 하였고,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늘어진 것을 교정을 하면서 미간주름 연고제에서 시행했고, 다행히 주름이 깊지 않으니까 힘을 줘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만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분도 늘어진 것을 이와 같이 눈썹 아래 거상술과 측두부까지 교정을 해서 수술 전 모습, 수술 후 5년 됐을 때 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은 5년 뒤에 왔길래 제가 수술 전 모습이고, 수술 5년 뒤에 오히려 더 젊어 보이죠. 힘이 찡그려져도 5년 뒤에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다른 데에서 한번 눈썹 아래 거상술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측두부 리프팅을 하지 않아서 여기만 교정이 되고, 이 부위는 교정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눈썹 아래 거상술과 측두부 리프팅을 추가하면서 다시 미간 주름까지 영구적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수술 후 1개월째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깊은 주름이죠. 그래서 수술하더라도 여기 보면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마찬가지죠. 아주 깊은 주름이 있어가지고 눈썹 아래 거상술과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이것은 아까 제가 뒤에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박피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지금 융기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제 눈썹 위치가 낮고 이마가 넓을 때는 눈썹 아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썹 위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미간주름 연구조술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수술 후에는 이마가 좁아지고 눈썹 위치가 올라가고 미간주름 교정이 되는데, 이와 같이 깊은 주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미간주름 연구교정술 근육에 대한 교정을 하고 나서도 이와 같은 메쉬라는 조직을 삽입해서 여기를 융기시키기도 합니다. 이분도 이마가 넓고 미간주름이 깊죠. 그러나 이분이 줄이 2개나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이분은 다행히 특별한 메쉬라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마도 좁아졌고 눈썹 위치도 올라가서 이 정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수술 전에 이와 같이 이마가 넓고 미간주름이 깊어서 찡그릴 때 그래서 눈썹 위 거상술을 하고 이 미간주름 연구교정술을 하고, 이 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페인주름이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마가 넓고 미간주름이 깊죠. 그래서 우리가 눈썹 위 거상술과 미간주름 연구교정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6개월째 힘을 줘도 더 이상 생기지 않죠. 이마가 넓고 눈썹 위치가 낮고 미간주름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눈썹 위 거상술 그리고 미간주름 연구교정술 시행해서 이와 같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안점 부위가 이 부위인데, 이와 같이 깊은 주름 부위는 설사 이 미간주름 연구교정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종이를 치면 종이를 접었을 때 피어도 흔적이 보이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깊은 주름, 이 흔적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초반에는 당연히 빨리 하면 펴지죠. 그러나 이제 이같이 흉터럼 자리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교정할 거냐. 제가 교정 방법은 이와 같이 4가지 방법을 되게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메쉬로 해서 우리 코 사용하는 인공 보형물 같은 재료죠. 그것을 여기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귀에서 연고를 떼서 삽입하기도 하고, UV를 우리가 박피해서 융기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깊을 때는 흉터처럼 수술적으로 절제하기도 합니다. 보시죠. 깊은 주름에 대해서 눈썹 아래 거상술과 미간주름 연고제술을 시행했는데
이와 같이 깊을 때는 다시 이 깊은 미간 주름에서 이와 같은 기울여서 안내를 흉터처럼 패인 부위를 우리가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메쉬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에다 융기를 시킵니다. 이 메쉬는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이 사이로 자기 조직이 잘 올라오고, 이것은 나중에 이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 메쉬라는 PCL이라는 조직, PCL이라는 인공 합성물, 이것은 흡수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이 사이에 자기 조직으로 대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코성형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형 재료이기도 합니다. 올려주면 이와 같이 몇 번이죠. 눈썹 아래 거성술. 첫째는 이 미간 주름 근육을 교정하고, 이 페인 자리 잡은 주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메쉬로 해서 융기를 시킬 수가 있다. 이분은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흉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눈썹 아래 거상술, 눈이 지방 제거하고 이 근육에 대해서 교정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깊은 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흉터 성형술을 했습니다. 절제하고 흉터처럼 봉합했죠. 나중에 흔적이 약간은 보입니다만은 20대 초반에 찍어서 너무 깊어서 흉터 제거술을 병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분처럼 이미 자리를 깊이 잡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박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 박피. 고속에 회전하는 그라인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박피 부위, 이 페인 부위를 이와 같이 우리가 박피를 하고, 우리가 특수한 알슬롯이라는 특수한 재료, 의약품을 여기다 이렇게 칠해주면 이 부위가 이렇게 자기 조직이 융기가 됩니다. 그리고 드레싱은 이와 같은 프로히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융기시켜줘. 그러면 이 부위는 결과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점이고, 또 중간에 이와 같이 약간 착색이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다 올라오는데, 이와 같이 깊이 패인 주름 부위가 이와 같이 융기가 되고 힘을 줘도 더 이상 안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죠. 이와 같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박피를 시행했죠. 그래서 올라오는데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만 나중에 잘 올라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